얼마 전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이죠. 사이언스지에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게재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2리터 정도 적당하다 이런 이론이 정설처럼 내려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물론 이런 반박 논리는 사실 20년도 더 넘는 겁니다. 물 필요량을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한 거다 하는 식으로 2리터보다 적게 마셔도 된다 혹은 덜 마셔야 된다는 식의 반박 논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을 실증적인 연구로 진행을 해서 결론을 제시한 거죠. 23개 국가 5,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의 섭취량과 손실량을 평가를 해서 우리 몸속에 쓰이는 물의 양이죠. 워터 턴오버 이거를 동위 원소 추적 방법으로 실험해서 알아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에서 필요한 산소를 모두 흡수했을 때 더 이상 흡수를 안 하고 바로 배출하는데 얼마 이상의 물을 마셨을 때 물이 바로 배출될 것인가를 그게 바로 물의 순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한창 신진대사가 활발한 20대에서 35세 남성은 4.2리터 수분을 섭취했을 때 물의 순환이 일어난 반면에 90대 남성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2.5리터의 수분이 흡수됐을 때 순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을 한번 볼까요?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은 3.3리터의 수분이 흡수되면 필요한 산소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물의 필요량이 2리터가 아니라 최대 4.2리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권장되는 물 2리터가 체내 물의 순환율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수분들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또 간식으로 섭취하는 차, 음료 이런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 외에 별도로 하루에 1.2에서 1.8리터의 물만 마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챙겨 먹었던 물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인가 하실 텐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이언스지의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신장이 건강한 분들이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에 좀 자주 간다는 귀찮은 단점이 있을 뿐이죠. 8잔 이상 드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많이 마셔서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마셨다고 치명적이거나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1.5에서 2리터 정도의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신다면 건강상으로는 큰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서 또 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평소 차, 음료,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자주 먹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아닌 사람도 있고 식사를 할 때 또 어때요? 나는 설렁탕 같이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 나 국물 싫어 마른 빵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운동량이 많은 사람, 땀 한 방울도 잘 안 흘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날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한 날이 있고 또 아닌 날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지만 결론은 역시 우리가 상식선에서 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마시면 된다는 게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언을 좀 추가해 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섭취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보다는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나 커피로도 수분 섭취가 될 수 있지만 각성작용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액상과당 같이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액체라고 하더라도 수분 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 순수한 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바로 흡수가 되지만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는 오히려 흡수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한 물로 수분을 흡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물 마셔야 된다는데 김 원장님 난 도저히 물이 안 땡긴다. 나 물 더 먹어야 되는지 아니 조금만 먹어도 되는지 나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섭취하는 양보다는 드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또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수분 요구량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런 때 억지로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주의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물을 무작정 또 적게 드시게 되면 만성 탈수의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신체 감각이 무뎌지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탈수 상태인지 아닌지도 사실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럴 때는 물을 옆에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홀짝홀짝 한 모금씩 드시면서 수분을 조금씩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여기서 아주 좀 더 물을 세심하게 챙겨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바로 혈관이나 비뇨기, 호흡기계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고혈압, 협심증,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그 위험이 높은 분들은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물을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끈적해지게 되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 내벽에 쌓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 고지혈증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협심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뇨기 질환이 있는 분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되게 화장실 가는 게 좀 막 두려워. 그래서 물을 조금만 좀 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어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되면 어때요? 소변에서 농축되고 또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큰 통증이라든지 혈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염증 물질을 소변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좀 더 챙겨 드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기침 많이 나시는 분들, 기관지염, 폐렴, 천식 이런 것들 때문에 기침 난다 하시는 분들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호흡기에 생긴 열을 내려요. 그래서 염증 가라앉혀주고 상기도 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럼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 좋다고 해갖고 너무 많이 물 먹잖아.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H 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너무 많은 물 섭취가 이런 분들은 독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영상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물은 많이 마실 거야. 이 양보다는 어떤 물을 마실지, 어떻게 마실지 방법 제대로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채널 H 영상으로 들어가면 구독 누르는 난이 있어요. 이 구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마음에 들었어. 그럼 여기 좋아요, 싫어요가 있거든. 첫 번째가 좋아요. 지금 벌써 색깔이 바뀌었잖아. 요거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알았어요. 댓글로. 나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댓글도 달았어요. 댓글 달아주세요.